당신은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 분야만 깊이 알고 나머지는 피상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교양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지식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5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그리고 이 5 영역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렵채집에서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오늘날의 정보혁명에 이르렀습니다. 각 단계마다 부의 형태가 바뀌었죠. 수렵채집 시대에는 모두가 평등했지만 농업혁명 이후 토지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자본이라는 새로운 부를 만들어냈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이 탄생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려면 이 역사적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을 강조하고 사회주의는 평등한 분배를 강조합니다. 최 사장은 이 둘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장점인 효율성과 사회주의의 장점인 형평성 사이에서 모든 현대 국가가 균형을 찾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치는 이 경제적 입장의 연장선입니다. 보수는 기존 질서와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진보는 변화와 복지 확대를 추구합니다. 최 사장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당신이 현재 사회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변화를 원합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다룹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사회계약입니다. 우리는 일부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안전과 질서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최 사장은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윤리적 판단이 개인의 경험, 시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한 위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진짜 가치는 개별 지식이 아니라 연결해 있습니다. 역사가 경제를 만들고, 경제가 정치를 형성하고, 정치가 사회를 규정하고, 사회가 윤리를 결정합니다. 이 5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최 사장은 말합니다.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게 아는 것은 세상과 대화하는 능력을 줍니다. 전문가의 시대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더 깊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들을 연결하는 넓은 시야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대화에서든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 경제, 정치,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이야기로 꿰뚫어서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숨에 이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을 거의 휩쓸다시피 한 이 거대한 문화현상이죠. 지대넓야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인류 역사를 바꾼 이 위대한 생각들을 그것도 딱 몇 시간 만에 전부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거부하기 힘든 약속,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하나가 보시다시피 책을 무려 110만 부 이상 팔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처음엔 이 100만 부짜리 아이디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핵심 개념인 세계 지도가 뭔지,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모든 것의 역사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볼 거고요. 물론 뜨거웠던 논란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우리가 보통 지대에 널렸다라고 부르는 이것은요, 사실 2014년에 아주 소박한 팟캐스트로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그냥 지식을 막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게 만들자. 한마디로 소통을 위한 교양을 제공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지대넓이같이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약속은 뭐였을까요? 바로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여러분 손에 쥐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지도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역사,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세상을 통째로 이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5가지 분야가 그냥 나열된 게 아니에요. 책에 따르면 이건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꽉 묶여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역사에서 시작되고 그 역사가 경제를, 경제가 정치를 이런 식으로 마지막 윤리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틀을 가지고 책이 들려주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서사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시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각 시대별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뭐였냐에 따라 사회 시스템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원시시대엔 가진 게 없으니 다 평등했고 농업시대엔 땅 가진 사람이 왕이었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엔 바로 공장 같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현대사회를 보는 틀로 이어집니다. 한쪽에는 시장의 자유와 효율을 외치는 자본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정부가 나서서 공정함을 챙겨야 한다는 사회주의가 있는 거죠. 책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 양극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하나의 틀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건 너무 심한 단순화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쵸. 인기가 높아지면 그만큼 더 날카로운 잣대로 평가받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 비판은 정치, 경제, 윤리,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제기됐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이 정치 파트였어요. 책에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보수 정당을 찍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지만 비판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밥그릇 문제로만 투표하냐, 안보나 신념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도 있다고 반박했죠. 한마디로 너무 1차원적인 분석이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비평가들은 책이 이런 유권자들을 단적으로 어리석다고까지 표현했다면서 이건 분석을 넘어 오만한 단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는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물건은 너무 많은데 살 돈이 없어서 라는 공급 과잉 하나로 딱 잘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건 소득 불평등, 금융 시스템 붕괴 등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비판은 철학 분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비판자들은 책이 서양 철학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조차 틀렸다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 의무 그 자체를 중시했던 칸트나 롤스 같은 철학자들을 마치 결과나 목적을 중시하는 사람처럼 설명했다는 건데 이건 철학의 기본 구도를 흔드는 아주 큰 오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에는 정교회가 없다고 썼다거나 학생운동의 복잡한 면을 쏙 빼고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했다는 등 여러 사실오류와 편향성에 대한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쟁을 거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지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런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대넓이치 끝까지 고수하는 핵심 철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오류도 있고 단순화도 있겠지만 한 분야만 깊게 파는 것보다 전체를 연결해서 보는 넓은 시야가 이 시대엔 더 중요하다. 이 가치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싶었다는 거죠. 결국 지대넓이앗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모든 걸 조금씩 아는 넓고 얕은 지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를 끝까지 파고드는 좁고 깊은 지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 답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